안녕하세요, 니카입니다. 네, 이제 커피는 이제 한국인의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네, 이 커피하고 이 커피 산업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전해드릴 잡다한 토크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핑계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커피에 대한 다양한 뉴스와 시선들을 전해드리는 시간. 저희가 이름을 커피 스토킹이라고 한번 줘봤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즘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커피 스토킹 첫 시간에 함께 해줄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큐 인스트럭터고 커피 컨설턴트이신 레트로60의 곽승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만에 유튜브도 찍다가 중간에 사별하고. 그러니까요. 많이 사밀었죠. 자,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단 최근에 생두값이 오르고 작년에 이래저래 이제 시장이 되게 불안정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납품 쪽의 사업은 정리를 하고 교육에만 집중을 해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커피 가치 평가 시스템 엔진을 교육받고 트레이너로 이제 라이센스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큐 인스트럭터까지 요번에 받아서 새롭게 교육 쪽으로 원래부터 하고 있던 교육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면 스타벅스도 사실 힘들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가 커피들이 잘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그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고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이전이라면 보통 이제 저희 코로나 코비드 얘기를 하잖아요. 코로나 시즌 시작되면서 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들어했고 커피 시장도 이제 산지 쪽도 노동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는데 사실 그때는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팬데믹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23년 나아질 줄 알았던 시장은 더 안 좋아진 게 일단 저도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지갑을 잘 안 열게 됐다가 점점 이제 지갑이 얇아지고 지출을 줄이게 되면서 필수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먹거리 시장 중에서 필수 시장인 우리 요식업 중에서 음식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커피 시장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시장이 아니라 기호 시장이다 보니까 내가 써야 될 지출에 제한이 걸릴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제 놓게 되는 시장, 이 커피 시장이다 보니 사실 제일 큰 거는 중소규모 카페들의 매출이 급격한 하락. 그런데 그게 너무 장기화되는 거죠.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초기 시장에 투입하는 규모가 큰 카페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양분화가 돼서 큰 데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요. 왜냐면 같은 가격이면 좀 더 즐길 거리가 많고 규모가 있는 데서 가족끼리 소비하는 시장이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큰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 밖에 소규모인 카페들은 사실 2번 갈 거 1번 가고 3잔 마실 거 2잔 마시고 5개 살 거 2개 사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소비와 지출이 줄어든 소비와 지출이 줄어드는 게 점점 고착화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 커피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스타벅스도 힘들고요. 거기다 저가 커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긴 하는데 또 저가 커피 시장도 나름대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이제 가맹점주들은 쉽지 않죠.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장의 변화라고 좀 코로나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서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완충이 됐어야 될 시장이 거기서 고착이 된 느낌이 좀 강하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물론 그 전부터 이슈가 있긴 했지만 생두 가격의 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급망의 문제 거기에 달러 오르는 것까지 겹쳐져서 사실 커피 시장은 앞으로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매출도 잘 오르지 않는 게 소비자들 지출이 줄어드는 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게 이제 생활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먹거리는 최소한 돈을 쓰지만 우리 커피는 3잔 마실 거 2잔 마시고 또 디저트도 내일 먹지 뭐 이런 식으로 지출을 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카페 시장에 있어서의 매출이 타격을 받는 시기 넘어서서 이제 그게 당연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좀 걱정입니다. 제가 이제는 필수품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가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퀄리티도 올라가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저가 커피는 확실히 하향 표준화 됐던 커피들이 상향 표준화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생두값이 오르면서 동일한 비용으로 봤을 때 좀 더 나은 커피를 찾는 이제 대기업들이 연구 결과가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좋게 다가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편의점 가도 커피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커피 시장은 그래도 저가 커피 쪽으로
계속 이제는 그 저가 커피라고 해야 될까요? 가끔씩 올라가고 있어서. 네. 그렇죠. 2,000원 되면 네네네. 네, 맞아요. 3,000원이 뭐 고가인지 네. 알 수가 없죠. 네. 뭐 어쨌든 아까 뭐 얘기해 주셨듯이 뭐 일단 커피 생두 원가가 자꾸 오르고 있어요. 네네네. 네. 작년에도 올랐지만 올해도 계속 오르고 뭐 환율도 오르지만 네. 네. 더 심하게 오를 것 같지 않나라는 얘기들도 나와요. 네. 네. 앞으로 계속 오를까요? 네, 저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네. 가격이 동결이 돼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잘은 모르지만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작년에는 생산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냉해, 홍수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올해는 이슈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굉장히 비슷한 정도로 커피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이 좀 보이긴 하는데 물론 이유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속속들이 알진 않더라도 이런 이유들이 커피 공급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쪽에서 이유가 있다면 네. 내년이 돼서 커피 공급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맞는다면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와 함께 올해도 수입하는 몇몇 이제 지인들 얘기 들어오면 작년보다 더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우려를 해요. 그래서 저희 커피 아시는 분들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이 제일 싸다. 근데 한 번도 그 명제가 틀린 적이 없어요. 그 몇 년 동안 계속 일정하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가격은 보합 아니면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환율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사실 커피 원두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커피 가격이 동결이 된다라는 건 결국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이제 수익 구조가 굉장히 이제 좁아질 수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저가 커피들 속에서 네. 앞으로 이 스페셜티 커피는 어떻게 포지셔닝이 될까요? 사실 제가 커피 가치 평가라는 걸 처음 시작했을 때 기존의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정의를 탑재된 10여 년 하면서 탑재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커피 가치 평가에서 얘기하는 새롭게 개선된 커피 가치 평가에서 얘기하는 스페셜티 정의가 조금 약간 와닿진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로 얘기했던 과거에 비해서 커피 가치 평가, 즉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얘기하는 커피 가치 평가 기준으로 보자면 커피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의 경험도 스페셜티 커피라는 걸로 정의가 확장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스페셜티 커피를 먹는 나가 아니라 커피를 마셨을 때 나의 특별한 경험도 스페셜티 커피라고 얘기가 되면서 사실 커피를 마시는 경험까지 우리가 좀 바라봐줘야 된다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스페셜함도 있지만 그 커피가 어떤 커피든 마셨을 때 내가 스페셜한 경험을 한다는 부분도 바라보자면 이제는 커피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커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히스토리나 커피가 가지고 있는 간접 경험들도 스페셜티 커피라는 관점으로 확장해보면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스페셜티 커피여야 하는 이유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산되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올해 처음 런칭이 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시장에서 안착이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커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이 결국 스페셜티 커피 경험으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나. 이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 스페셜티 커피 시장은 호황이나 호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명확한 거는 커피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스페셜티 커피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지 않냐라는 거죠. 일종의 이제 방향성이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방향성도 그렇고 시장의 확대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거죠. 사실 뭐 스페셜티 커피라는 단어가 딱 해서 명확히 기존에 있었는데 이게 영역을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문제점들이 두각된 거죠. 이 그렇죠. 접근성도 힘들고 그 스페셜티 커피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이제 모호해졌어요. 모호해졌다. 네. 거기다 이제 그 코로나 이전부터 저희 시장에 막 나오던 그 무산소 커피라던가 각종 기법을 활용한 가공된 커피들 있죠. 그런 프로세싱된 커피들이 나오면서 과거의 워시드 커피에서 우리가 발견하던 스페셜티 커피 정 기준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상품성도 많이 방향이 바뀌고 이제 그런 것들도 아마 지금 바뀌는 시장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별의별 플레이버가 많은 커피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남아돌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처음에 시장에 입문하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각인될 수 있는 플레이버의 커피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거는 사실 커피의 품질이 물론 좋겠죠. 좋지만 품질하고 또 다른 기억에 좋은 기억의 경험이 남게 되니까 그것도 스페셜한 커피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커피를 찾기도 요새는 어렵지 않아서 시장이 많이 확대된 것 같긴 해요. 그 커피가 기존에 이제 플레이버링이라고 하는 뭔가 착향 같은 그런 커피를 이제 싸구려 커피로 봤는데 지금은 그런 기법들이 일단 내추럴, 그러니까 뭔가 그 자연에서 나오는 걸로 하다가 이제는 이제 아티피셜,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향이나 이런 것들을 산지에서 이제 작업을 해서 그걸 입히고 기존에는 좀 뭐랄까 좀 들쑥날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과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좀 그런 인공적인 향이나 아니면 뭐 자연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향만 모아 있는 그런 에센스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이걸 좀 일정하게 마일드하게 만들어서 먹기 좋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도 뭐 제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시장도 미국 애들도 인정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대량화 되느냐.
근데 근래 매번 이제 그런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까요. 사실 과거에 그 부스터라고 하죠. 그 각종 이제 미생물이나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한,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걸 활용해서 그것들에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플레이버들을 입히기니까 사실 인공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어가 안 됐을 당시에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 폐기를 한다거나 못 쓰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언제부턴지 제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는 대량 생산화될 정도로 이제 마스 프로덕션이 이제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플레이버에 근접하고 원하는 양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산지에서 어느 정도까지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그 왜 우리 보통 보편적인 커피의 기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커피다라고 했을 때 대량화되는 흔히 접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플레이버드 커피들이 좀 뭐 많이 나오죠.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익숙해졌죠, 상당히. 그러다 이게 이제 대량 생산되면 가격도 이 그렇고. 시장이 또 다음에 또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워시드 커피를 좋아합니다. 클래식한 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음악도 뭐 클래식 뮤직도 있고, 그렇죠. 이젠 그렇게 봐야 현대 돼요. 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힙합도 있고, 장르가 다양하듯이. 정말 좋은 비유하신 것 같아요. 커피 쪽에선 그 왜 선택된 어떤 특정한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커피의 그레이드와 일반인들의 그것이 굉장히 급이 나눠지게끔 시장이 보여졌잖아요. 그렇죠. 뭔가 특별한. 일단 하나의 컬럼으로 시작을 해서 급을 나눴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을 비교해 보면 이젠 취향이라는 거거든요. 음악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 골라가는 것처럼 커피도 역시 이젠 더 이상 뭐가 좋다라기보다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마시는 사람이 고를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커피에 집중하기보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의 그 기준에 따라서 나는 좋은 경험을 했다라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비유 같아요. 아니 제가 그 한 농장이보다 이제 그 드라이밀 가공장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커피들은 자기들이 커피의 종류에다가 스포티파이에 있는 한 음악을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거의 플레이버는 이 음악과 음악이 있다. 뭐 R&B, 소울 뭐 이런. 그래서 이게 좋다 그랬는데 앞으로 그게 사실상 그 본질적인 것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커피도 장르로 가지 뭐 하나 어떤 것만 좋고 어떤 게 좋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팬층도 사실 장르로 나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저가 커피에서는 그 장르가 나눠지는 거를 저가 커피는 이제 장르별로 좀 나눠지겠죠. 클래식한 거. 그렇죠. 근데 저가 커피라는 용어도 뭐 하지만 맞아요. 이제 인플레 시대라서 뭐 2,0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2,000원, 3,000원 사이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다. 양이 적어지고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커피를 마시면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면은 커피는 그 가치를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커피 가치 평가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라는 건 결국 절대적인 가치보다 소비하는 사람의 가치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해외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SCJ 박람회죠. 일본 스페셜티 커피 협회 아주 박람회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셨죠. 어떠셨나요? 16년도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사실 그때는 SCJ 일본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하던 박람회는 말 그대로 박람회 갖고 왔어요. 당시에 한국 같은 경우는 어찌나 이제 우리 카페쇼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에서 원두도 팔고 뭐 물건도 팔면서 사실 소규모 마켓의 성향을 띄긴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일본을 갔는데 절대 뭘 사거나 할 수 없고요. 상담만 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그래서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없고 말 그대로 박람회 개념이 좀 강했는데 이번에 제가 25년을 갔으니까 거의 9년 만에 간 거죠. 9년 만에 갔더니 물론 재작년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한국의 코로나 이전의 카페쇼나 그런 느낌하고 똑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많아서 비집고 갈 수가 없고 기다렸어야 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피해 주는 거 싫어하니까 앞에 사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 가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게 그 와중에 각 부스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천천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커피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대단했고요. 이번에 전시회는 1층은 생두하고 이제 커피 장비들 관련된 규모가 있는 전시장에 그 규모가 있는 회사들의 전시장이 1층에 있었고요. 4층은 한국의 커피 앨리처럼 일본의 로컬 커피 숍들, 로컬 샵들 기준으로 커피 빌리지가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이제 커피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모여 있는 4층에 두 가지 특징으로 나눠져서 전시를 했는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일본의 커피 산업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그 정도 시야는 아니지만 재밌었던 거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충성도가 올라갔다는 걸 전시장에서 바로 느꼈고요. 그리고 조그만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 업체들 그리고 사우디 업체들 이렇게 해외 업체들도 같이 나와서 일본 시장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커피 스타일을 뽐내는 거 보고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일본 시장이 이렇게 저는
그 잘은 모르지만 키샤텐으로 분류되는 일본의 그 클래식한 커피 시장이 다인 줄 알았다가 10년도 갔을 때 이제 좀 우리 보통 얘기하는 뉴블러드라고 하죠. 이제 신세대 커피인들이 나온 것만 봤는데 지금은 더 어려지고 더 젊어지고 더 단순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SJJ 전시회에서 보기에는 좀 충격적인 거였어요. 네. 일본도 다양성에 대한 뭔가 화두가 네. 다양하기도 하고 그 커피도 강배전부터 약배전까지 골고루 나오고 또 재밌었던 거는 MD 상품들 중에 의류가 꽤 많더라고요. 한국은 그렇게 티셔츠나 이런 거 많이 안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일본의 그 커피 빌리지에는 꽤 많은 커피 로스터리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티셔츠나 아니면 그런 기타 MD 상품들 꽤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커피뿐만 아니라.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었어요. 네네.